이번 시간에는 정해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해일주를 크게 요약을 해서 말을 하자면은 이런 성향들을 드러내죠. 일단 정해일주는 그 기도하는 어떤 수도사의 물상입니다. 기도하는 수도사.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러니까 종교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칙주의자예요. 굉장한 원칙주의자고 온건하기도 하고 원칙주의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 기획이나 설계를 하는데 능통한 사람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해일주가 왜 이러한 요약된 것이지만 이러한 특성들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늘 해왔듯이 일주를 분석할 때는 어, 일주를 분석할 때는 항상 해오던 방법대로 여기에 있는 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순서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물상론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일지의 관계, 그러니까 오행의 관계입니다. 일간과 일지의 오행상의 어떤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유정하고 무정하냐. 그 다음에 일지 십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십신적인 성향이 똑같은 이 십신이 일지에 어떤 게 있더라도 그것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정관이라도 정관성이 잘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정관이 있어도 정관성이 잘 발현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관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또는 잘 드러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이제 일간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일간이 이 지지 해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냐를 봐야 되고, 신사를 살펴야 되고, 지장간과 여기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가 얼마나 유정하냐, 어떤 그 관계가 어떠하냐를 이렇게 살펴서 일주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면은 뭐 이것이 최고로 잘 된 일주 해석의 방법은 아니지만 골고루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그 일주를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일주를 해석하지 않게 되면은 중구난방이 되고 어떤 일주는 뭐 아주 디테일하게 되고 어떤 일주는 건성건성으로 되고 또 어떤 일주는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또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도 처하기 쉬운데 어떤 일주라도 이 순서 오른쪽에 있는 이 순서로 이렇게 쭉 이제 차근차근히 분석을 하면은 어떤 일주도 큰 과오 없이 그리고 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책에서 일주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방법이 제가 이 방법을 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해놓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가장 간편하고 작은 에너지로 가장 무리 없이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소개하는 거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이걸 따라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일주에 관해서는 거의 정복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물상론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상론. 자, 정화와 해수의 관계인데 일간이 정화예요. 일간이 정화이기 때문에 정화이고 일지가 해수니까 이 정화는 물상적으로 뭐 간이니까 달 또는 뭐 횃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화에 이제 그 물상이 있고 해수는 이제 지지에 있는 물인데 큰 물이죠. 호수라든가 바다라든가 큰 물이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이제 달, 그러니까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해물상. 그래서 정해일주는 그렇게 과격하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 문학적이고 사람들이 섬세하고 낭만성을 갖추고 있는 부드러운 사람들이죠. 정해일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호수에 뜬 달의 물상, 여기서 무슨 전쟁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는 바다에 뜬 달, 향찬란한 바다에 굉장히 낭만적이죠. 몽환적이고 그런 데서는 과격한 분위기가 나올 수 없고 평화롭고 다소 이제 그 현실과 좀 동떨어질 수는 있겠죠.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종교와도 관련되고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간 정화라는 거는 꼭 정예일주가 아니더라도 정화가 일간인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라든가 또는 명리, 뭐 철학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정화는 물상적으로 촛불에 해당이 되거든요. 촛불의 물상으로서 기도하는 물상이에요. 그래서 정예일주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말했듯이 기도하는 수도사 뭐 이런 물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해설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꼭 뭐 수도사가 되거나 절에 가서 스님이 안 되더라도 종교라든가 명리나 철학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굉장히 섬세하고 그렇습니다. 민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예 일주의 하나의 이제 그 미스터리하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 것이 천간에는 정화, 지지에는 해수가 있는 관계로 이게 이제 정화는 불이니까 불은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수는 물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속성이니까 이게 천지가 불화하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주역의 이제 그 마지막 궤 주역이 64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궤가 화수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수미제는 불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 물은 밑으로 가니까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런 물상을 가지는 이제 그런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일간과 일지의 관계를 또 한번 분석을 해보면 두 번째 순서로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부귀 그죠? 배우자 관계도 되고, 뭐, 부귀, 얼마나 부하고 귀하다든가, 성격이나 배우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오행들 관계를 이제 보면은 먼저, 이 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보통 해요. 대성, 우정이라 그래서요. 정화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크게 성장했다. 정화에서, 그러니까 최고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정화는 양간이 갑을병정 이렇게 있으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천간, 십천간이 있으면은 갑을병정이 이제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잖아요. 그러니까 갑을병정은 목화, 그러니까 양운동의 극단이죠. 양운동을 하고 있는 그 영역이고 양운동 궤도에서 존재하는 글자들이고요. 정화는 양운동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이 양운동을 팽창하고 확장하고 성장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성장이 끝났다는 거죠. 성장이 완전히 완성됐다. 크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다 자란 거죠. 다 자란 거. 정화에서 다 자랐다. 그러니까 양기가 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양기가 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만한 기운이죠. 양적 기운이.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그런 섬세하고 그러니까 병화 다음에 정화니까 병화도 양의 기운인데 이건 폭발적으로 그냥 성장한 거고 정화는 이것이 성장이라도 성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예민해지고 어떤 차분하면서 이제 성숙이 됐으니까 차분하면서도 뭔가 알차게 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성했다. 대성우정이라고 그래요. 정화를 고갑자에서는 대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융성한다 할 때 성자거든요. 대성우정.
그래서 그러니까 정에서 대해서 크게 성장했다. 그냥 다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숙된 분위기, 완숙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해수는 뭐냐? 해수는 우리가 고갑자에서 해수를 얘기할 때는 이제 장하 그 양장 그러니까 양기가 양장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기를 숨기는데 아래에다 숨긴다. 이러니까 뭐냐면 해수는 여기 양기를 이제 다 자란 양기를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 다음에는 또 자 이래가지고 씨앗이 시작돼가 잉태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의 마지막 글자예요. 마지막 글자니까 양장화 양기를 아래에 숨겨놨다. 그러니까 해수에서 이제 씨앗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씨앗이 만들어 잠복하는 거, 양기가 잠복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정예일주는 양이 다 성장해서 그 양기가 내부에 잠복하는 거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그런 면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뭔가 이제 겉은 굉장히 밝지만 속은 비밀이 많다든가 숨기는 게 있다든가 우울하다든가 그런 성향들을 보이죠. 이게 이제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정해일주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이제 신중해지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런 성향들도 이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정화와 해수는 그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화수 미제돼서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천지불화하는, 이거를 이제 천지불화한다 그러는데,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들이 잘 어그러지고 성과가 크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물상들을 가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일주는 아주 괜찮은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런 순서를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순서 일지 십신을 한번 보면 실신은 일지 십신이 정관이죠. 정관. 일지에 이렇게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정관은 그 정관을 가진 그 사람이 굉장히 원칙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명예 이런 거 정관 그러니까 인기 명예 뭐 감투 뭐 이런 거 절제력 이런 거는 자기 관리 능력 이런 거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잘 일탈한다든가 범죄에 연루된다든가 뭐 비윤리적인 어떤 일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잘 못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예라든가 감투라든가 또는 절제력이 좋아요. 그래서 쉽게 그 자세나 뭐 어떤 태도나 이런 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는 일에 단점은 있죠. 융통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 외에 또 추진력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어떤 조직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쭉 해오던 일 관성에 젖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관례에 젖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런 일들은 실증내지 않고 굉장히 잘해요. 근데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잘 못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어떤 조직에 관련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이 또 이, 그, 원칙을 뭐 정관이니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포태법으로서 이걸 한번 알아볼 수가 있어요. 포태법 정화가 해수를 만났을 때 포태법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왕세 강약을 갖느냐. 포태법이라든가 이런 포태법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12운성 또는 절태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의미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천간의 글자가 지지의 어떤 특정 글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강약, 그러니까 왕세 강약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왕하고 얼마나 쇠하냐, 또는 얼마나 힘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그 기량이 잘 발휘될 것이고 힘이 없으면 그 기량이 잘 발휘 안 될 거니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해수를 봤을 때는 정화는 12운성으로 따지면은 삼합이 어떻게 되죠? 유, 사, 축 이렇게 삼합하잖아요.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되니까 이 유사축의 이 음간이니까 역행해요. 역행하니까 유에서부터 사, 축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갈 때에 해수가 이 배열상으로 하면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어, 그 태지에 놓입니다. 태지. 태지라는 거는 절태양생. 자, 축 다음에 그 다음에 절이 있죠. 여기가 묘지니까 묘지 다음에 다시 절태 이렇게 되잖아요. 절태
다시 절퇴양성 이렇게 나가니까 축이 묘지니까 묘지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절지가 있고 태지가 있게 돼요. 그 과정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놓이게 되니까, 해수는, 여기 축이 있으면은, 다시 그 다음에, 축이 되기 전 단계, 거꾸로 가니까, 그렇게 가면은, 축 다음에는 이제, 어, 자, 자축이죠. 이제, 자축, 인묘, 이렇게 가서, 어, 축이 되기 전에는 여기 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역행을 하니까, 여기 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절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태지예요. 어, 역행하니까 음간이라서 역행하니까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해수는. 그래서 이 태지에 놓이게 되니까 태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준비성이라든가 기획하는 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단순하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작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계획을 수립하고 뭐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하죠. 태지에 있으면. 그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간과 지혜 물상상으로도 그렇게 냈죠. 양의 기운이 최고로 성장해가지고 해수에 잠복하는 그런 물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장우화라 그랬으니까 해수에 대해서 고갑자에서 고갑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가불병정 이전에 아주 고대에 그러니까 한나라나 이럴 때 좀 처음에 이제 가불병정의 의미에 대해서 해난 원령장구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올 때는 정화에 대해서 대성우정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정화에서 양기가 다 성장한다. 충만하게 성장한다는 얘기고, 해수에서는 양장우화라 그랬으니까 양기가 잠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장한 양기가 해수에서 잠복하니까 이 사람은 뭔가 숨겨놓고는 계획, 다음에 시작하는 기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니까 그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준비라든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일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정예일주가. 음, 그런 습성들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이나 성격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음 삶,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생, 이거를 준비할 때 준비력이나 기획력이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하니까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정해일주는 디테일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신살은, 신살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일단 수레는 천문이죠, 천문. 그 다음에 해수는 인신사에 그러니까 역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신살은 아니지만 이제 암합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제 갑임, 지장간에 갑과 임이 있는데 그 임수랑 정화가 정임합을 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관과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정관과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성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관성이 잘 드러나서 그러니까 원칙이라든가 반듯하고 그다음에 그 뭐 감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자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관성이 너무 이렇게 드러나면 단점도 있죠. 추진력이 부족하다든가 융통성이 없다든가 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런 정관성 강렬한 정관성으로 인해서 자기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을 한다든가, 또는, 그러니까 어떤 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고정돼 가지고 있는 어떤 룰에 따라서 그냥 꾸준히 하는 그런 일을 잘해요.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은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런 데서 하면은 굉장히 인기도 많고 자기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죠. 또, 해수는 천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력이라든가 예지력, 뭐 영감 이런 게 발달해요. 그래서 정해일주는 꿈을 꾸고 나면은 그 꿈이 잘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예지력이나 영감이 좋아서 그런 어떤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느낌상으로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또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꼭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요. 그렇게 예지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신과 관련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도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일주는 또 헌신하는 촛불은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물상도 되고요. 어쨌든 이 정해일주는 그 종교와 깊은 관계를 갖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직업적으로는 막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직업,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일도 되고요. 역마성으로, 그 다음에 공직이 좋고, 활인업. 그러니까 의료도 되고 이런 철학하는 사람들, 명리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해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를 가지고 또 정해일주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지장간에 이렇게 무갑임인데 사실 해수 속에는 무토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토는 월율 분야상으로는 무토가 있지만은 이 해수에 우리가 지장간으로 얘기할 때는 무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과 임이 있는 거죠. 갑과 임이 있으니까 갑은 목생화에서 인성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정관이죠. 그러니까 정화는 음간이니까 인성, 갑목을 굉장히 반기죠.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니까. 그 다음에 임수도 이렇게 정관이니까 정관의 관성의 극제를 반긴다고 음간이. 그래서 일가 하는 그 식상이 뭐 약하다, 식상 자체가 있지도 않고요. 무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토는 존재하지 않고 그 정인과 정관성,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고 또 순둥이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정인성이 잘 드러나니까. 또 융통성은 없어요. 정인이나 정관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정예일주는 뭐 일반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뭐 학교의 공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사회에서 막 적극적으로 막 로비를 해야 된다든가 영업을 해서 실적을 내야 된다든가 그런 일들은 잘 못해요. 정인이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융통성 같은 거는 떨어지거든요. 또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는 좋고 그냥 배운 거 빨리빨리 흡수해가 잘하는 그런 사람이지 융통성을 발휘하다든가 추진력을 발휘한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정해일주는 지장간 무토가 제가 여기 이렇게 써져 있었지만 이거는 월율 분야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실제 해수 속에는 무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 같은 그런 기운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일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서에 이제 이 정해일주에 대해서 설명했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허대 실소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화는 양이 극단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니까 되게 화려하게 보이겠죠. 섬세하고 화려하고 디테일하고, 음악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자잘하게 예쁘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속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이 정예는 뭔가 만을 잠득 잠실한다 그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얻는 것도 있고 뭐 잃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니까 지금 현실에서 많은 거를 얻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도 했지만은 그 준비성 정해일주는 굉장히 준비성이나 계획하거나 이런 게 좋습니다. 좋은 거는 이제 물상적으로도 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 포테적으로도 태지에 있는 사람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거는, 간과 지의 관계가 정화하는 양이 극단의 성장에 대성우정해가 있거든요. 정화에서 양기가 다 성장해요. 성장이 멈추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완료된 상태. 대성 우정했고 지지에서는 양장 우화했으니까 양기가 해수 속에 잠복해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일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당장에 어떤 굉장한 그 획득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적고 다음 일들을 준비하는 것들 그런 일들에 굉장히 강한 특성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일주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했냐 이렇게 보면은 정해일주는 기도하는
수도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듯한 기도하는 사람, 정화, 이 해수의 정관성 때문에 정화와 임수가 이렇게 정임합을 이렇게 하잖아요. 암합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관을 암합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뭐 여자 같으면은 뭐 숨겨놓은 남자가 있다든가 이런 건데 그런 성향은 이게 본기를 암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반 정관성, 그러니까 반듯하고 원칙과 명예, 자존심 이런 거 지키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나고요. 또 이 정관을 암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만약 정일주라 그러면은 뭐 바람을 피거나 애인을 두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남편과의 정이 돈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일주는 부부 사이의 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남편과의 정이 유정하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정화는 음간인데다가 해수, 임수랑 암합하고 있어요.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성이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정관과의 정이 돈독하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남편과 정이 유정하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지 정해일주를 뭐 임수, 정관과 암합하니까 바람둥이야. 숨겨놓은 애인이 있어. 여자가 정해줄 때 그렇게 보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강하고 물론 사주 전체 구조에서 다른 연간이나 시간이나 월간 이런 데 또 임수나 계수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살이 있다면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뭐 숨겨놓은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혼인 생활에 파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해 일주 자체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과 정이 돈독하고 정관성을 찾아서 명예와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서 굉장히 반듯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렇고 또 정해일주는 또 그런 어떤 여자가 정해일주라면은 뭐 바람을 피거나 애인을 두거나 하는 것 자체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관성이 강렬하게 드러나오면은 남의 이목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명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좀채로 어떤 뭐 그 외정에 노출되거나 그러니까 바람둥이 된다든가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든가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예와 자존심,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안 하는데 이제 어떤 명분이 주어지면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다든가 뭐 이런 어떤 내가 이런 바람을 피우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명분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정관이 강렬하게 나온 사람 다 그렇습니다. 명분이 주어져야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속성 때문에 그렇고 남자가 정해일주라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자식과 정관과 암합하기 때문에 자식과 굉장히 유정하죠. 그 자식과의 정이 돈독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지가 우리 아까 처음 할 때도 원칙주의자고 온건하고 기획통이라는 거는 방금 했듯이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확연히 드러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기획통이라는 건 이게 이제 정화가 양으로 다 성장된 정화가 해수에서 숨겨가지고 다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이게 태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간과 일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장우화라 그러니까 양기를 이 해수 속에 성장한 양기를 해수 속에 숨겨서 뭐 하느냐, 왜 숨겨놨냐, 다음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거를 말해요. 그다음에 굉장히 정관을 이렇게 암압하고 모든 이렇게 암압하는 기운이 있으면 온건해요. 사람들이 그런 특징들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고 정해일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해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